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선 7기 3주년의 성과와 향후 군정의 방향에 대한 소통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태풍 미탁과 코로나19의 큰 파고를 함께 이겨냈습니다. 울진 국민의 저력과 쉼없는 노력으로 울진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힘차게 역동하는 성장 엔진으로 숨쉬는 땅, 여유의 바다 울진이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소통행정, 현장 군정, 비전 울진이라는 슬로건으로 민선 7기가 힘차게 출범했습니다. 울진의 시급한 과제인 원전 의존형 경제구조 극복과 2030 미래울진 100대 정책 과제,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로 구성된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울진의 새로운 청사진을 설계하고 울진군 미래 100년을 착실히 준비해왔습니다. 특히 미래 신산업 육성, 치유 힐링 관광 완성, 스포츠 레저 산업 활성화를 중심축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는 경제 울진, 머물고 싶은 힐링 울진, 더불어 잘 사는 복지 울진, 풍요로운 농어촌 울진, 안전하고 행복한 쾌적 울진,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 울진을 6대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여 국민과 함께 여는 미래 울진 실현에 매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3년은 보람과 결실의 3년이었습니다. 먼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 태풍 미탁, 코로나의 거친 풍랑은 울진을 더욱 강하게 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울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음에 따라 중앙부처, 국회 등의 신한울 3, 4호기 건설 사업 재개를 강력히 촉구하고 원전 의존형 경제구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여 울진 경제의 뿌리를 건실하게 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10월 많은 아픔을 안겨준 태풍 미탁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복구비 3,596억 원을 확보하고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발빠르게 피해 복구에 대응하여 지역경제 회생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였고,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19 감염병은 방역에서부터 검사, 백신 접종, 격리 치료, 그리고 울진 사랑 카드 등 국민 생활 안정까지 총력적인 대응으로 청정 울진을 지켜낸과 동시에 위기에 더욱 강한 울진, 다시 일어서는 울진의 힘을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울진 성장의 기폭제가 될 교통망의 획기적 개선으로 울진 성장의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내륙을 연결하는 국도 36호선 직선화 개통을 시작으로 동해를 따라 남북으로 연결하는 동해 중부선 철도와 동해안 고속도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서천 울진 간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와 동서 오축 고속화도로의 조기 확정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관광, 물류, 산업의 대동맥을 연결하는 환동의 험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셋째, 치유와 힐링 여행의 위용을 갖춘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금강송 테마의 금강송 에코리움과 해양과학교육의 거점이 될 국립해양과학관을 개관하고 왕피천 생태관광을 위한 하늘길 왕피천 케이블카와 청정바다를 조망하는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 등 새로운 울진 관광의 랜드마크를 건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숲체험 교육장, 생태공원, 치유의 숲으로 구성된 대감 산림휴양밸리 조성과 구포 마리나 항만 개발 등을 통해 숨쉬는 땅, 여유의 바다 울진이 전국 대표 힐링 관광의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넷째, 푸른 바다, 초록빛 그린에서 펼치는 스포츠 레저 관광을
새로운 울진의 브랜드로 육성했습니다. 이미 경북도민축제의 장이 될 2023년도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하였고 울진 마린 CC, 흥부생활체육공원 등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국내외 스포츠 경기대회 개최와 전지훈련팀 유치, 그리고 스포츠 레저 투어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스포츠 레저 산업을 울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발돋움시켰습니다. 다섯째, 울진 경제구조의 대전환을 위한 미래 신산업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원전 산업이 축소됨에 따라 새로운 산업 발굴에 매진한 결과 지난 6월 포항공대, 한국원자력연구원,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와 함께 원자력을 활용한 그린 수소 생산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 대규모 수소 생산단지 건설을 조기 가시화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고 수중 글라이더 핵심 부품, 장비 기술 개발 및 운용센터 구축 등 동해안 해양과학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한 개발 사업 추진으로 울진의 산업 지도를 바꾸었습니다. 여섯째, 선진형 미래 도시 구조를 갖춘 생활 터전으로 국민의 생활 품격을 높였습니다. 주변 이용 고도화 사업을 비롯해 4개 권역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과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주변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석호항, 울진항, 기성항, 직산항 어촌 뉴딜 300 사업으로 지역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울진 국립추모원 개원, 울진군 보훈회관 건립, 흥부문화센터 건립, 광역상수도 빛남정수센터 준공 등 도시 인프라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였으며 구구천 하류 도류제 설치, 24시간 365일 CCTV 종합관제센터 운영 등으로 믿음가는 안전도시 울진으로 가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하는 열린 행정과 품격 높은 서비스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 범국민 친절운동을 전개하여 전국 제1의 친절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 활성화 등 현장 행정 강화와 성과 중심의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그리고 남울진 민원센터 개척, 울진경찰서, 울진교육청 등 이전 부지 조성을 본격 시행하여 국민 행정 편의와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지금 우리 울진은 지역 발전의 명운이 달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광역교통망의 획기적인 개선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 변화, 그리고 다양한 국민 요구와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새로운 울진 성장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울진군은 민선 7기 공약 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함께 울진 미래 전략 브랜드 사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여 새롭게 비상하는 울진 미래 100년을 탄탄한 반석 위에 올리겠습니다. 먼저 울진 경제를 움직이는 엔진, 미래 해양과학, 에너지 산업으로 지역 경제의 체질을 바꾸겠습니다. 환동의 해양과학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왕돌초 국가해중공원 벨트 조성을 비롯해 환동해 심해연구센터, 한국해양과학 빅데이터 센터 건립, 해양 디지털 I4.0 재해안전 감측망 구축 등을 추진하고 원자력 방제 타워, 대규모 수소 생산 수출 실증단지 조성 등 차세대 에너지 산업을 조기에 선점하여 울진 신산업의 뿌리가 튼튼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힐링, 스포츠 레저 관광은 새로운 울진 관광 르네상스를 이끌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폭발적인 관광 수요에 대응한 관광 전략을 수립하고 울진 3대 권역을 거점으로 한 힐링 관광벨트 구축, 관광정보 플랫폼과 본격적인 관광객 홍보 및 유치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왕피천 부령계곡 국립공원 지정, 울진 해양치유센터, 울진 에코힐링센터 등을 조기에 추진하여 울진 관광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겠으며 남울진 스포츠센터 조성,
울진 실내체육관 건립 등 지속적인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함께 대단히 스포츠 경기 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스포츠 투어리즘이 지역 경제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3 경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2022, 2023 울진 방문의 해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치유와 힐링, 스포츠가 함께하는 전국 제1의 명품 관광도시 울진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스마트 도시, 행복 공동체 울진으로 국민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선진형 미래 도시 구조를 갖춘 생활 환경으로 가꾸기 위해 도시 재생 뉴딜, 어촌항 뉴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활력이 넘치는 지역발전 거점으로 키워나가고 구포 해양수산복합센터, 주변 수산물 유통 복합센터 건립 마무리와 더불어 국립생태원 분원 건립, 국립한국소나무 연구센터, 국미한 산불방지센터 등 국가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지역에 희망을 더하는 도시 공간으로 새롭게 디자인하겠습니다. 지난 민선 7기 3년 동안 우리 울진군도 하면 된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하나 둘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숨쉬는 땅, 여유의 바다 울진은 새로운 블루오션 신산업을 통해 더욱 강한 울진으로 도약하고 힐링과 스포츠 레저 관광으로 전국에서 사람이 찾아오며 스마트한 도시 구조와 사람 중심의 행복 공동체를 건설하여 내일이 더 행복한 울진을 실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끊임없는 도전과 국민의 열정으로 만든 울진의 새로운 역사를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들 이렇게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선 7기가 이제 출범한 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4주년째 이렇게 되는 날입니다. 함께 기자회견을 하게 되어서 기쁘고요. 제가 18년 7월 1일 날 이제 취임해서 19년 6월 달 신한울 3, 4호기 백지화가 시작돼서 거의 군수 취임해서 1년 좀 못하고 이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릴레이 집회, 그 다음에 범국민 서명운동 이렇게 해서 청와대에서 또 소통 이 협회에서 청와대하고 우리 울진군하고도 이 구성이 돼서 잘 돼가는가 싶었는데 이제 국회에서 그때부터 이 신한울 3, 4호기를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힘들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은 국회는 좀 개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거기에서도 또 그때 그 문재인 정부하고의 적당한 대립각을 세울 마땅한 게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회로 끌려가면서 문제가 복잡해지고 또 완전 바닥으로 내려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국회에서 개입 안 하고 우리 국민들의 순수한 집회, 그때 릴레이 편지 쓰기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이제 청와대로 의사전달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소통 청와대에서 직접 민정실하고 이렇게 해서 산자부 우리 한수원 청와대 이래서 이제 협의 회의를 한 번을 했는데 한 번 하고 끝났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순조롭게 됐으면 신한울 3, 4호기의 원자력 방향도 좀 전향적으로 안 바뀌었겠나 그냥 저희 추측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10월 달에 19년 10월 달에 이제 미탁이 왔고
그걸 또 이렇게 극복하면서 어느 정도 응급복구가 됐는데 이제 20년 이후에 이제 우리 코로나가 또 발생됐고 또 20년 9월에 태풍 두 번 또 불러오고 여튼간 제가 지금 만 3년 이래 군정을 이끌면서 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대 다른 군수님들 쭉 이래 임기 기간에 보니까는 참 복 많은 분은 복 많게 이렇게 복벼락 맞고 군수도 했고 또 뭐 어떤 사람 또 여러 가지 이래 민선 군수 제가 일기부터 모시면서 가까이 봤는데 그래서 참 시련이 상당히 많았지만 그게 다 우리 국민들이 하나같이 한 몸이 돼서 지금까지 잘 극복해 오지 않았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군수 업무가 이제 한 3년 지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파악도 다 됐고 이제는 국민들도 눈빛을 보면 저분이 뭘 요구하겠다를 생각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련은 또 우리 국민들을 강하게 하는 그런 또 원인이 안 되었겠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참 감동스러운 건 미탁 때 우리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아마 그렇게 도움받은 것도 처음일 겁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와서 정말 많이 도와주니까 국민들이 봉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고 도움에 대한 감사함을 국민들이 느낄 줄 알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해 12월에 우리 사랑의 모금을 했었잖아요. 했는데 그 전에 거의 6억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탁이 오는 그 해는 19년 12월 20년 1월 달에는 한 4억 정도를 우리가 목표가 3억입니다. 한 4억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역대 최대로 지금 그때 한 6억 7천인가 이래 거둬졌어요. 그리고 또 마을에 이래 가면은 쉽게 읍면별로 모금을 행사를 하는데 어느 마을은 진짜 면민들 거의 다 복통 하나씩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래 많이 이렇게 어떻게 많이 왔냐. 우리가 미탁 때 도움을 받았는데 이 모금을 통해서 그 도움 받은 것을 우리가 보완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전체 다 개인적으로 뜻이 있는 사람 나와서 하라 해서 한 사람도 한 집도 안 빠지고 다 나왔다. 이제 그게 국민들이 저력이 아니었나. 지금까지는 내 거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살려고 했는데 이런 어려움에 도움을 받다 보니까 이 도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알았고 그것이 그해 모금에 나타났다. 그래서 다들 십시일반 모금을 모아서 그렇게 많은 돈이 모아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국민들이 저력이구나. 우리 국민들이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건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희망적이다.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미탁도 무사히 복구하고 정말 합심해서 해줬고 그 다음에 코로나 대응했을 때도 얼마나 국민들이 잘 따라줬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청정물진을 지키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저력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군정을 이끌면서 세 가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뭐 우리 물론 친절하고 이런 거는 다 하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 군이 이제 원자력 3, 4억 일을 안 하면서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아마 매하 이북, 기성 이북에는 다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원자력에 들어가 일을 했으니까. 그 평야 온전 구포는 그래도 덜 원자력이 와서 일해서 좀 경제적으로 타격이 덜 했습니다. 그러나 기성 이북으로는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우리가 원자력에 의존해서 우리 경제 구조가 사람들이 거기서 벌어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구나. 그걸 처음 알았고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원자력이 없으면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힘들겠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걱정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도연 8년 했습니다만은 원자력이 나오는 돈을 어떻게 쓸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했지. 이 돈을 어떻게 잘 써가지고 우리가 뭐 좀 잘 먹고 잘 사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앞으로 원자력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에 대한 심각한 걱정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20년 1월 달에 원전 의존 경제구조 탈피 원년일대를 선포를 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자력은 세월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고 미래 후손들한테 어떻게 믿게 살릴 수 있을 길을 찾아가겠느냐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돼서 그래서 자립경제구조를 가지고 가려면은 일단 우리한테 있는 이 환경을 먼저 이용할 수 있는 길밖에 없다. 그게 첫 번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 환경에 국립공원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 주는데 1년 걸렸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립공원을 가지고 우리가 관광지를 만들었습니다. 관광 하는데 관광을 뭘로 할 거냐? 왜 우리는 이런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국립공원을 하나 만들었나? 이걸 만들자. 그리고 여기 우리 그 왕피천 공원하고 망향정 이 좋은 환경에 우리 국립 이 정원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지금 도의 정원 용역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원과 국립공원을 한 가지로 가져가자. 그래 우리의 브랜드를 하나 가져가자. 이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원자력이 있는데 이걸 그냥 원자력에 나오는 돈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게 새로운 기술이 지금 개발되고 수소 산업을 하는데 수소 산업은 지금 여러 세 가지가 있잖아요. LNG를 만들어서 수소하는 거, 정유, 기름을 가지고 수소 만드는 거. 그 다음 우리가 얘기한 수전의 방식, 물로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방식인데 우리는 전기가 많이 있으니까 물로 전기를 만드는 수전의 방식을 하면 청정에너지. LNG로 가지고 수소 만드는 걸 소각하면 또 CO2가 나옵니다. 석유로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도 CO2가 나와요. 그러나 수전의 물로 만드는 전기는 전혀 대기 오염 안 되는 청정 에너지니까 이 남는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데 쓰자. 이것이 수전의 방식 수소고 우리가 지금 어제 포스코하고 협의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는 원자력이 있고 전기가 사계절 내내 다 쓰는 게 아니다. 여름 겨울에는 전기가 소요가 많이 되고 봄가을에는 전기가 남습니다. 이 남는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데 쓰자. 이것이 기본 출발이었고 그래서 SMR, MLR 이런 수소를 하게 되었고 이걸 2년간 경상북도가 우리 군이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우리가 용역을 한 겁니다. 2년 걸렸어요. 왜 모르게 했나? 도지사하고 제가 그랬어요. 이게 잘못 나가면은 영광고리 원자력이 있는 지역도 우리도 하겠다고 덤벼드니까 지사님 우리는 비밀로 해야 됩니다. 그래 맞다 이거 비밀로 하자. 해서 국민들한테 공포도 안 하고 2년간 용역을 주고 이 과정을 겪어서 이제는 공포를 해도 된다. 이제는 공포를 해서 국가의 상대로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우리가 선점을 하자. 경상북도가 울진군이. 그래서 지난번 업무 협약을 하면서 정식으로 언론에 나갑니다. 2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수소를 가지고 먹고 사는 길을 만들자. 우리 수소의 실증단지를 만들고 수소 에너지의 타운을 만들자. 연구소도 넣고 공장도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북쪽에 있는 비상활주로 이 전체 고목리 이 일대를 우리 수소 생산 기지화를 만들자. 그 앞으로 20조가 될지 30조가 될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작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를 이용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찾자. 그래서 수중글라이더 해양신청연구센터 그 다음에 동해기지연구소를 세우자. 올해 이제 확정 이거 2년 걸렸어요. 동해기지연구센터를 서는데
남해 서해는 연구센터가 있는데 동해는 없어요. 독도에다 세우려고 했어요. 제가 도의원할 때. 독도에 세우려고 하다가 일본 사람들이 반대해서 동해 연구센터를 독도에 못 세우고 표류하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이거는 왕돌초에 세우면 되는데 왜 어려운 독도에다 세우려고 하느냐라고 도의원할 때도 여러 번 했었어요. 관철이 안 됐습니다. 제가 군수돼서 해양과학관 이거 유치하면서 해수부에 자주 갔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 얘기했습니다. 왜 동해는 동해기지를 자꾸 독도에다 세우려고 하냐. 왕돌초가 있다. 왕돌초에 세워라. 왕돌초 세우면은 독도하고 1시간 반 거리, 내륙하고 2시간 30분 거리, 이 충분히 왕돌초에서 동해도 연구하고 다 하면 되는데 왜 독도에 그 힘든데 세우려고 하느냐. 그래 그것이 관철됐습니다. 원래 40억 가지고 위치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동해기지가 세워지고 그 다음 수중글라이더 사업 경대에서 우리 군에 유치했어요. 220억 사업 가지고 지금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하고 이 해양에 관련된 모든 연구시설을 이제 동해연구소 옆에 그 부지 있는 데다 다 세우겠다. 그게 앞으로 한 3천억 사업 됩니다. 연구소 들어오면 인구가 한 1,000명 정도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을 이용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겁니다. 그래 원자력이 앞으로 이제 계속 없어지는데, 없어지도 우리 국민들이 살 수 있는 것 수소, 그 다음에 해양, 그 다음에 관광, 스포츠, 이걸로 우리는 쇼를 봐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비밀리에 추진하는 것도 있고 또 공개적으로 했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제가 이 얘기를 국민들한테 수없이 해서 국민들이 아마 외울 겁니다. 제가 뭐 설 때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오고 나니 뭐 사람 모일 수도 없고, 언론에 내도 뭐 관심 있는 사람 보고 안 들으면 안 보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발표도 안 되고 공개도 안 되고 못했죠. 오늘 언론을 통해서 4주기를 이제 맞이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먹고 가야 할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어떻게 가야 되냐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리고 우린 지금까지 돈을 가지고, 원자력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하드웨어적인 시설을 잘 해놨어요. 이걸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이제 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유치를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자. 우리 돈 가지고 100% 군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도비가 안 되면은 사업을 하지 말자. 꼭 우리 군으로 해야, 국도비를 해서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군비 들여서 해야 되지만은, 시작을 국비 들여서, 군비만 들여서 하는 사업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취임했을 때 건남대교 참 문제도 많았고, 힘도 들었습니다만은, 그 길이 맞았기 때문에 저는 대교를 안 하고 에코힐링센터를 선택했고, 요번 7월 달에 부지를 다 삽니다. 이제 100% 사면은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서 한 400명 구조에 4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숙소와 세미나실이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자는데 요즘은 시설이 좋아야 돼요. 그 여관 여인숙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이건 단체로 100명, 150명, 200명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관 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 세미나실이 있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박 2일, 2박 3일 연수도 하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 사람을 유치를 하면은 숙박시설이 단체로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우리는 단체로 살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덕구 저 콘도 해봐야 한 80명 들어오면 꽉 차고, 저 하나 콘도 그 회사 직원들 60%, 한 40% 해봐야 한 7, 80명 거도 들어오면 꽉 찹니다. 네, 그래서 100명, 200명이 와서 숙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가 3, 4, 5기 원자력 하면서 한수원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그 한수원 교육시설, 인재교육원이나 아니면은 연수시설을 울전히 유치하겠다 했는데 약속이 안 됐습니다. 요즘 제가 계속 약속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수원 연수시설 거의 이제 뭐 한 3, 40% 이제 추진해 갑니다. 제가 한수원 사장님 이제 얼마 있으면 만날 겁니다. 그 수업을 봅니다. 왜 한수원 연수시설은 울전히 유치해라. 거기도 한 400명 정도 숙식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이 있으면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이런 사항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 있으면서 우리가 또 요구할 것, 또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 이 길을 열어가는 것이, 열어갖고 찾는 것이 제가 군수가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일은 우리 700 공무원 또 울진 국민 5만 국민이 일을 합니다. 저는 그런 걸 찾아서 일거리를 만들어서 직원들이나 국민들한테 나눠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일을 해서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가자. 그래서 지금 제가 군수 때에서 실질적으로 전임 군수 해놓은 정리 사업들 거의 끝납니다. 한 3년 되니까 거의 끝나네요. 골프장까지 이제 마무리가. 태풍만 없었으면 저도 할 사업 했는데 태풍이 난데는 태풍에 추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골프장도 100억 더 들어갔죠. 저 스카이 저 케이블카도 한 40억 들어갔죠. 주변 레이바이크 한 7, 80억 들어갔죠. 태풍 한 40억 들어가고. 그래 거의 한 200억이라는 돈이고 그냥 큰 규모 한 3건만 해도 그 나머지 그래서 제가 뭐 하고 싶어도 실제로 돈이 뭐 실질적으로 이 집행을 추가로 많이 하다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은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또 미흡한 일을 다 일을 못해서는 국민들이 너 일 좀 더 해라라고 하겠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 발굴을 하는데 우리 돈만 가지고 지장하는 사업보다도 우리가 주위의 환경을 이용해서 돈 안 들어가고 하는 국립공원이나 수소 이런 건 다 100% 국비 사업이거든.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유치하는데 좀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수중근라이도 100% 국비 사업입니다. 군비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 걸 하면서 그 주위에 필요한 사업들 그걸 유치해놓고 그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군비를 채워서 완성해 나가자. 이런 것이 주거환경이나 연구시설, 교통망 구축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줘야죠. 우리가 해서 그래서 우리 기업도 유치하고 우리 새로운 울진군을 살아가는데 역점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할 일도 많아요. 로컬푸드부터 시작하면 많죠. 그러나 이제 제가 했는 저 새로 순수한 사업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을 했고 뭐 1년짜리, 2년짜리 뭐 뉴딜 사업 이런 거는 이제 완공돼 나가지만은 정말 큰 프로젝트는 이제 시작을 해서 앞으로 참 정말 민선 7기 장걸 군수 참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그 소리는 좀 들어야 게으르지 않은 군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평가는 꼭 좀 받아야 되겠다. 이게 저희 생각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고 또 질문 사항도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좋은 의견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언론사와 본인 소개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이제 해양바이오하고 농업단지 입주 관련해서는 이게 참 좀 이렇게 시작이 되다가 기업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 활동을 실제로 못한 부분입니다. 못하니까 이제 울진을 떠나는 기업들 이제 발생된 주 원인이 저는 이제 거기에 있다고 보고 우리가 지금 그 심해 그 사업을 해서 배관까지 깔아주고 우리 군에서 이렇게 했는데 거의 뭐 그 당시에 부지사고 하려고 했던 기업이나 샀던 사람들도 지금 거의 뭐 이제 뭐 좀 도산 됐다고 제가 보는데 그래서 저도 상당히 지금 걱정입니다. 걱정해서 이걸 지금 어떻게 뭐 장군에서 보조해 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일단 좀 그냥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거니까 이따가 어느 정도 경기가 풀리면은 다시 하자 이렇게까지만 지금 이야기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해 옛날 해양바이오죠. 거기 이거 한동해 연구소인데 거기는 지금
지난번 원장님하고 할 때 우리가 그냥 군비를 해서 인건비하고 이런 일거상 경비를 지원해 주니까 거기에 있는 계신 분들이 일단 기본 봉급은 다 받으니까 좀 게을러지는 것 같아서 연구 활동도 안 하고 뭐 사업도 좀 딸라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일단은 도에서 군에서 봉급하고 기본 운영비는 주니까 그런 데 대한 배고픔에 대한 실정을 좀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조를 주는 걸 연구비로 주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하게, 이 돈을 가지고 뭘 해서 이 돈을 쓸 건가를 연구를 할 거다. 그래서 너무나 이게 이제 안이하게 생각을 하니까 좀 일단은 줄이자. 예, 어차피 줘야 됩니다. 줘야 되지만 그래서 조금 줄이고 그 대신 당신들이 연구하는 용역을 연구하는 아이템 우리가 줘서 당신 줄 수도 있고 다른 데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자. 이게 도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저도 그게 맞다고. 예, 그래서 최초에 그게 2014년도 독립하기로 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1년 돼도 아직도 우리한테 의지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보조보다도 일상경비 보조보다도 연구비로 해서 주자. 그래서 돈을 주되 그 연구를 해서 어차피 그 수익을 가지고 봉급도 주고 뭐도 주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형태로 바꾸기 시작입니다. 그래서 조금 줄였어요. 줄였는데 뭐 요거는 뭐 한동에는 알란가 몰라도 요건 비밀로 해야 됩니다. 30%. 그러나 어차피 줍니다. 줄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주는 방법을 바꾸자는 거죠. 그렇게 된 부분이니까 뭐 그렇게 인력 연출까지는 하면 안 되죠. 지금까지 키워놨는 건데 그리고 이번에 새로 원장님은 좀 이 아이템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해야 할 일 또 용역을 줘도 우리가 임금비를 안 주고 일상경비를 안 주고 용역비를 줘도 그걸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우리 신한울 1호기 이제 가동 문제는 뭐 우리 박영수 국회의원님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셨고 또 우리 군으로 봐가지고도 좀 억울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안위에 박영수 의원님하고 항의 방문도 했었습니다. 예, 했었는데 이번에는 통과될 줄 알았어요. 통과될 줄 알았는데 또 우리도 그 조혜 국회의원 또 여기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많이 또 원안위에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대리를 했는데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게 뭐 현 정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뭐 절대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합니다만은 원안위 안에 심의하는 구성원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로 임명이 돼 있다. 원자력의 전문가보다도 환경 전문가가 그게 더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이 전문가가 원안위에서 이걸 검증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환경운동가들이 그 안에 들어 있으니까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원안위 위원장님도 정말로 이건 자기들도 힘들다라는 얘기를 박영수 의원하고 봤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래서는 정말 안 되는 부분인데 자기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고 정말 이 원안위에 있는 이 구성원이 정말로 원자력을 위해서 원안위의 그 위원들인지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원안위 위원이 있는데 어떻게 돼서 그걸 그렇게 구성이 됐는지 참 전문가들은 상당히 안타까워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뭐 데모를 우리도 몇 번 얘기했어요. 저 우리 발전협의 그 하고 이게 또 한 사람씩 떨어져가 2m 이상 떨어져서 집회를 할 수밖에 없고 원안위에 가서 해도 또 인원이 몇 명 딱 제한돼 있어요.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집회가 할래요. 그래서 못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몇 번 우리가 집회라도 하자라고 발전협의 김윤기 회장하고 저 도경자하고 이 회장하고 그래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의미 없는 집회는 해봐야 뭐 하냐 이거는 뭐 아무 의미도 없고 그래서
다음에는 정말 안 되겠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원안위에서도 미안하다고 도리어 우리한테 저한테 이번에 부결돼서 미안하게 됐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원자력 피해에 대한 이제 용역은 지금 이제 용역 발주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 그래서 울진, 영덕, 경주 이제 우리 경상북도 있는 3개 지역에 대한 피해.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또 우리 헌법 소원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변호사 2분 제가 같이 전식 조사도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도 구체적인 피해액이 나와야 헌법 소원도 성사될 수가 있다. 그래 구체적인 피해액 산출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경부에서 용역을 주고 그 산출 내역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법적 대응도 하지만은 이제 헌법 소원에도 이걸 같이 그럼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헌법 소원에 아주 구체적으로 뭐 누구가 뭐 이거 원자력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했는데 이게 가지고 뭐 손실을 얼마 보고 아주 구체적으로 좀 해달라 하는데, 하여튼간 용역에서 최대한으로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 4억에 대한 피해는 분명히 정부의 약속 이행을 안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정부에서 일방적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는 이걸 가지고 계속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대상이 울진군이 되든 아니면은 이제 개인이 되든지 하는, 이거는 좀 우리는 이건 노력을 해서 현 정부의 잘못된 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판은 시간이 지나도 분명히 이것은 뭔가 결말이 나와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누군가 책임지는 그런 게 가야 된다. 이게 지사님의 의지고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5천만 원 세워서 용역을 주려고 하니까 한번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진짜 저 군수 한 1년, 11개월 제가 좀 이래 맨 처음에 들어서 한 3개월 빼면은 실제로 한 7개월 내가 정신 차려서 군수 해보고 그 다음 정말로 정신없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거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제대로 못 해봐서 억울해서라도 재선은 도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더 재선 도전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립공원 이 해결은 이 자리때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국민들이 먹고 살아야 가야 할 길을 열어가는 것 중에 아주 이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국립공원 브랜드 하나면 이 자체 가지고도 많은 사람이 오게 할 수 있는 거고, 홍보를 우리 돈으로 안 하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돼야 되는데 과정적인 절차는 이제 다 밟았습니다. 밟았고 또 국민 전체적인 여론은 70~80%가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국립공원이 어디 왕피리 주민들을 위해서 국립공원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왕피리 주민들은 아직 뭐 군수 만나는 거 아직까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 조직을 좀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개편을 했는데 새로 된 과장이나 저희 팀장들이 새롭게 국민들하고 만나고 또 저도 그쪽에 좀 적극적으로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좀 이렇게 넣어서 일단은 뭐 반대하더라도 국립공원이 되어 있는 지역을 가보기라도 좀 해라.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보고 반대해도 되잖느냐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지금 버스는 못 가고 승용차로밖에 못 가니까 4명 단위로 해서 현재 어디든지 국립공원 되어 있는데 뭐가 불편한지 그 사람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말로 설명해봐야 안 되니 가서 보고 거기 사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봐라 해서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을 잡아주고 그래도 가보고 뭐 3번 4번 가봐도 우리는 안 해야 되겠다 하면 할 수 없다. 그 지역을 제외하고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도 만났고 그래서 하여튼간 국립공원 희망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요. 뭐 한간에 국립공원 뭐 관리공단에 뭐 갔다 와요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래야 저렇다 소문들이 부정적인 소문을 자꾸 내는데 저는 그게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갔다 와보고 다른 지역 국립공원 된 지역에 가서 와보고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이 나쁘고 이거는 안 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맞다고 보는데 무조건 반대 가볼 필요 없다 가봐야 거짓말이다 돌아서면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우리가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기자님들도 그 왕피리 주민이나 인근의 이런 주민들께 좀 가보고 반대를 해라. 저도 가보고 반대해도 괜찮다. 안 된다. 아직 1년 반 용역 준도 1년 반인데 1년 반 동안 반대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예, 이거는 뭐 하여튼 1년 반 기간 걸립니다. 사계절 검토하고 서류하고 아주 빨리 1년 반 아니면 2년 걸립니다. 국립공원. 그 사이에 반대해도 돼요.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한 8월달 정도는 신청을 해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왜냐면 지금 해봐야 도 한 달 올라가면 다 휴가 기간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럼 휴가 기간에 우리가 그때 신청할 필요가 없고 휴가가 다 끝나면 우리가 신청해서 정상적인 절차로 가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링 관광은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왕피리가 이 계곡이 정말로 우리는 맨날 젖줄이다 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어떻게 젖줄이 돼야 되냐? 저는 이게 국립공원이 지정되면은 그다음 왕피리 하루가 이제 그 정원은 국가 정원으로 지정되면은 울산 그 태화강이 국가 정원으로 지정됐잖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국비 가지고 다 그래 했어요. 군비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시군비. 그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허가가 날 수도 있고 그거는 제재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 왕피 이 지역이 정말로 울진군의 젖줄이 되는 왕피천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 평에 이제 에코힐링 그 해양치유센터가 지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대감에도 있고 금강성에도 힐링센터 있고 예, 그렇게 되면 금강성에 이제 국립공원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힐링 관광 물질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해양치유센터는 우리는 의료용 치유센터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데 세 군데는 의료원이 지방 의료원이 없는데 우리는 울진군 의료원이 있어요. 그 의료원의 의사가 일주일에 3번씩 들어가서 진찰 처방도 하면서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충분히 힐링 물질은 실현이 가능하다.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마치겠습니다. 그 지난해에도 그렇고 한 2년간 또 그런 태풍이라든가 재해에 상당한 그 고통과 이런 걸 감수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진척 상황 마무리는 어떻게 돼 가시는지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국토부가 그 우리 울진 국민들의 영혼입니다. 동서내륙 철도망 이제 한 걸음 문턱에 다가간 뭐 추가 검토 사업으로 이렇게 채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뭐 적극적인 어떤 대응이라든가 이런 방안이 있을까 말입니다. 예, 일단은 뭐 우리 태풍에 대해서는 미탁에 대한 복구 사업은 지금 저 성륙을 건너가는 다리하고 그 다음에 저 갈면 저쪽으로 가면은 그 다리들 큰 다리들 그 다음에 정림으로 올라가는 다리 뭐 북포 이쪽은 다 끝났어요. 온전 쪽도 거의 끝났고 예, 그래서 큰 다리
120억 이상 금액이 들어가는 다리가 지금 이제 올 연말, 올 11월 하여튼 태풍 때는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태풍에 대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조치는 업자들이 안 하겠나. 그렇게 또 군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이 배수법부가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네 군데 울진, 월변, 그다음 평야, 후포. 이거는 지금 빨리 그래서 이제 배수 라인하고 집수정을 빨리 만들어 끝내라. 그래서 집수정까지만 끝내도 이거 뭐 배수펌프가 설치 안 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뭐 진짜 그냥 펌프를 가지고라도 빨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집수정이 무너지서는 안 되니까 지금 이제 9월 8월까지는 장마로 보고 이제 9월부터 태풍으로 보는데 그래서 장마 우기 이전에 빨리 하여튼 공사를 끝내서 집수정은 콩고를 다 쳐서 뚜껑까지 덮어서 주차장을 울진역 같은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공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는 뭐 큰 피해는 다 방지는 하는데 집수정이 최고 문제인데 하여간 제가 봐가지고는 월변이 조금 공기가 늦었고 울진읍은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평야하고 후포는 정상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되지만은 우려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단지 이제 보내지는 못하지만 옛날같이 비가 와서 뭐 고이고 이 정도는 되겠죠. 그렇지만 집수정이 있으니까 보이면은 이제 모터를 해서 우리가 뭐 배수펌프가 없으면 다른 걸 해서 이용해서 보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준비를 해서 집수정까지는 완공을 지금 태풍 오기 전에 하려고 합니다. 저도 걱정입니다. 빨리 해야 돼요. 지난 3년 동안 군정 홍보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기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민선 7기 3주년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